노후에 혼자가 되면 비로소 얻게 되는 세 가지. 사람들의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박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4가지 원칙.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자꾸 꼰대라고 핀잔을 주고 우리 스스로는 나이 든 사람답게 처세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대화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충고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럴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말하는 방식인데 왜 경청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본 원칙 중에서 잘 들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경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 잘하는 방법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대화 상대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든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끝입니다. 경청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허허 하고 웃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게 들어서 기분 좋고 말해서 기분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괜히 핏대 올리고 뭐 콩나라 팥나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꼰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따져도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따지고 들면 사실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는 그냥 우선 넘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거 일일이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렇다고 꼭 내 이야기가 옳은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수록 그냥 웃어 넘기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네, 그건 맞네 해가면서 토를 달고 그러다 보면 갑론을박 이야기가 험악해지고 나중에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조금만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합니다. 절대 대화를 할 때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 도중에 혼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며 화를 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창피한 마음도 들고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하죠. 사실 대화의 목적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말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먼저 태클을 걸고 험악하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그냥 웃어넘기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면 편합니다. 마지막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해주는 거죠.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 좋은 말을 꺼내도 좋고 상대방이 먼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칭찬해줘도 좋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너 말이 맞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만 해줘도
상대방은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꼭 우리가 말만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수준 높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서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원칙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대화의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만큼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이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논쟁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대화 방식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노후 일상을 평온하게 보냅니다.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있고 보람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면 비로소 얻게 되는 세 가지. 사람들에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박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4가지 원칙.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자꾸 꼰대라고 핀잔을 주고 우리 스스로는 나이 든 사람답게 처세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대화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충고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럴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말하는 방식인데 왜 경청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본 원칙 중에서 잘 들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경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 잘하는 방법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대화 상대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든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끝입니다. 경청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허허 하고 웃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게 들어서 기분 좋고 말해서 기분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괜히 핏대 올리고 뭐 콩나라 팥나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꼰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따져도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따지고 들면 사실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는 그냥 우선 넘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거 일일이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렇다고 꼭 내 이야기가 옳은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수록 그냥 웃어 넘기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네, 그건 맞네 해가면서 토를 달고 그러다 보면 갑론을박 이야기가 험악해지고 나중에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조금만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합니다. 절대 대화를 할 때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 도중에 혼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며 화를 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창피한 마음도 들고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하죠. 사실 대화의 목적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말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먼저 태클을 걸고 험악하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그냥 웃어넘기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면 편합니다. 마지막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해주는 거죠.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 좋은 말을 꺼내도 좋고 상대방이 먼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칭찬해줘도 좋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너 말이 맞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만 해줘도 상대방은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꼭 우리가 말만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수준 높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서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원칙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대화의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만큼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이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논쟁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대화 방식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은 절대적이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드물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다고 한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하며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존재한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에게 손해만 되는 10가지 말을 알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10가지 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1년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지금도 그때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어제까지 연락하던 사람과 오늘 관계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다. 영원한 것은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하기도 한다. 현재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사람과 다투거나 안 좋게 헤어질 때 당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한때는 신뢰해서 털어놓은 속마음이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저 술자리 안주가 될 뿐이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은 복수심에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행복을 나누면 시기를 받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자신의 사생활이 주변에 퍼지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안 좋은 습관이나 불행한 과거사는 타인의 비판과 판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 실패담이나 치부를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그 정보를 활용할지를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다면 이제는 그만 보내줄 때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아픈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성장 방법이다. 그럼에도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과거사를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용기 있는 행동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두 번째, 돈 자랑하지 말라. 어느 사회에서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돈 자랑이다. 돈이 많아지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결국 축하보다는 질투로 돌아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돈 자랑은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당신도 기쁜 마음에 한턱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참담해진다. 앞으로는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한 번이라도 반반 내자고 하면 태도에 불만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다.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늘어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정확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본인보다 잘 버는 사람은 질투하고 못 버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감정은 감추려고 해도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가까운 지인에게도 돈 이야기를 하면 결국 돈 많은 네가 사라는 말로 끝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거나 소비 방식에 대해 인색하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좋았던 관계도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돈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이라도 정확한 소득이나 자산을 밝히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자산 관리나 투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야 한다. 그 작은 금액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쉽게 말하지 말라. 나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사이라도 굳이 비밀을 말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고 섭섭한 사이로 변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집안 이야기, 학력 이야기, 부모 이야기, 재산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등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을 한 사람에게만 말한다 해도 결국 모두에게 퍼지게 된다. 소문을 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에서 나가는 순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며 비밀을 공유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며 비밀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밀은 끝없이 퍼진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당신은 신뢰를 잃게 된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든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미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비밀은 지켜질 때 비밀이 되며 한 사람이라도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중요한 비밀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은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대부분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입 밖으로 내면 행동력이 낮아져 성공 확률이 더 낮아진다. 이는 목표를 말함으로써 이미 성취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실제 행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목표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목표를 향해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목표를 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보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의 조언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목표를 말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주변의 시선은 더 큰 부담이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욱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다. 내 목표나 꿈은 내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결과가 나온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그때는 당신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말라.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화할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베푼 것을 계속 언급하는 사람은 결국 멀어지게 된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령 그 복을 자신이 받지 못해도 자손에게라도 복이 간다. 하지만 이런 복에도 조건이 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진정한 보시는 베푼 다음 그 사실을 잊는 것이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지갑을 놓고 와서 자신이 내야 할 때도 있다. 평소에 친구가 돈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그냥 자신이 식사비를 내면 된다.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내가 밥값 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행동의 가치는 반감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더라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을 했다면 마음 안에서만 느끼고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행 후에는 자랑하지 말고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한다. 생색을 내려는 마음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감사함은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이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6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자신에게도 비밀이 많은 것처럼 가족에게도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읽는 것처럼 가족의 비밀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한다. 또한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했다가 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많다. 이런 행동은 신뢰를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은 화해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당신의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최악의 순간만을 기억하게 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타인에게는 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고 지켜야 한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면 자녀는 물론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밀도 지켜준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한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은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험담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입이 근질거리고 외롭고 혼자서 견디기 힘들더라도 심호흡을 하며 참는 것이 좋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참을 때마다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힘듦을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고 먼저 다가온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린다. 자신의 약점은 타인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직장에서 자신의 약점을 동료에게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상세에게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은 당신의 승진이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만이 힘듦을 나누는 방법은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곁을 내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결국 후회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싫지만 자신의 말로 남이 상처받는 것은 더 싫다.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깊게 찌른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의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듯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내 신념이 내게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종교, 정치, 교육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시도는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고 반항하는 경우가 많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은 절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 소신 있게 지키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단정짓는 순간 관계는 악화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친구가 분위기 좋을 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며 말한 것일수록 남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은 극비일수록 전파력이 강하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본이다. 간지러운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고 결국 화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다. 남들이 자신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인격의 문제다. 당신이 친구의 비밀을 지킬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건 비밀인데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정보는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 관계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다. 사람들은 종종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그런 행동에서 오지 않는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다.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말라.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릴 필요는 없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보다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질투를 받을 일도 없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말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작품으로 말하게 하고, 요리를 잘한다면 음식으로 감동을 주면 된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몸을 아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다. 이상의 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변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비밀을 지켜줄 믿음직한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래 지속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친밀함의 척도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를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필요할 때 지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막힐 수 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질 수 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앞서 말한 10가지 항목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지침이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 3가지 키워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첫째, 경청하는 것.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단순히 경청하는 척하면서 상대방 말이 끝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보다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청할 때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참아야 한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 둘째, 격려하는 것. 격려는 칭찬과 다르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어야 할 수 있지만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할 수 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다. 격려는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격려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상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실패했을 때도 이번에는 안 됐지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다음에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큰 힘이 된다. 격려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비난이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길을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다. 또한 격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격려의 핵심이다. 셋째, 겸손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잘 익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든다. 또한 겸손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성취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응원하게 될 것이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움은 없다. 항상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온다. 결국 같은 힘을 가진 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꽃씨를 심고 그 꽃씨가 크게 자라길 바라기보다 상대방이 힘들 때 마음속에 작게 핀 꽃을 보고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상대방의 마음에 예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상대방도 당신의 마음 꽃밭에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다. 잘 사용하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지만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0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벽을 쌓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히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너무 적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상황과 관계의 깊이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이 나중에 내게 해가 될 수 있을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낀다. 반대로 때로는 거칠게 들리는 말이라도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이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말의 힘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